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매파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이야기꾼의 의견은 어떠한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연준은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Sustainable Period of Below Trend Growth라고 그랬죠. 기준금리 이상은 기업과 가게에 고통을 주기는 하지만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실패하면 그 고통은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Failure to restore price stability would mean for far greater pain.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준 의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역대 가장 짧은 수준의 연설을 했죠. 8분 정도.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무려 46번을 반복하면서 강조하였습니다. 연준 의장이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코어 PC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판단하기에는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고용시장은 너무 타이트하다. 장기 중립금리 수준에서는 금리를 인하하거나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곳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너무 빨리 완화 정책으로 돌아서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장이 말씀하신 걸 보면 The historical record cautions strongly against premature loosening policy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그 유명한 폴 볼커께서 초고금리를 계속 유지를 했던 것, 이것을 매우 상기시키는 발언이에요. 이야기꾼이 볼 때 파월 의장 머릿속에 현재 폴 볼커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금리 인상 역시 비이성적으로 높게 설정되는 것이 적절하며 8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간의 여지를 남겨준 것이죠. 요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Another unusually large increase could be appropriate at next meeting, but the decision will depend on incoming data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unusually large increase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물가의 추가적인 지표들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Giant step도 unusually large increase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big step도 unusually large increase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9월에 이벤트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9월 8일 ECB가 금리 결정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9월 13일은 8월 CPI가 결정나고 9월 FOMC는 9월 20일에서 21일이기 때문에 ECB의 결정 사항과 8월 CPI를 모두 보고 연준이 결정을 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연준이 7월에 약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죠. 7월 FOMC 때 현재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했으며 특정한 시점이 되면 긴축 속도를 늦추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장에는 내년에 금리 인하까지 있을 수 있다라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예상외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 이야기꾼은 현재 인플레이션이 매우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이 샤워실의 바보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가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7월에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을 때와 지금 8월 잭슨홀 미팅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한 것 두 시점의 차이는 무엇이 있겠느냐? 인플레이션이 완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고용 지표가 훼손되지는 않았어요.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 천연가스 급등이 나오고 폭염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더욱 상승했다는 거. 7월 FOMC 회의록에서도 언급이 된 것처럼 대중이 연준의 의도를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유럽발 물가 급등이 미국으로 옮겨오지 않을까, 혹시나 모를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야기꾼이 볼 때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9월 FOMC 때의 관건은 금리 인하가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을 유지를 하느냐, 빅 스텝을 유지하느냐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usually increase는 0.25% 인상이기 때문에 unusually large increase가 자이언트 스텝도 되고 빅 스텝도 되는 거죠. 게다가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한다고 했어요. 유가나 휘발유 등의 에너지 가격을 볼 때 8월 CPI는 이미 하락하는 걸로 결정 났어요. 그렇다면 9월 FOMC 때 빅 스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거죠. 게다가 빠른 시일 내에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야기꾼도 내년 초에 금리 인하가 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긴축 속도를 늦춰야 될 상황인 것은 맞지만 금리 인하를 할 때는 아니에요. 이렇게 금리 인하가 급작스럽게 일어난 경우는 연준이 탄생 이래로 딱 한 번밖에 없어요. 1994년에서 1995년 사이인데 딱 1년 금리 인상하고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한 다음에 고국권에서 계속 머물렀었죠. 그때가 1995년이었는데 그때와 달리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가 똑같이 진행되긴 어려워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폭을 볼 때 1973년 이후 CPI보다 낮은 적이 없었습니다. CPI를 넘어설 때까지 기준금리는 계속 인상을 시켰다는 게 그동안의 연준의 기준금리 특성이에요. 지금 CPI는 기준금리보다 6% 이상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더 올라가서 만나거나 아니면 만약에 CPI가 내려오는 추세가 된다면 연준은 0.25% 정도만 유지를 하거나 금리 인상 횟수를 줄여가면서 내려오는 CPI와 기준금리가 만나게 하겠죠. 대충 내년도에 3%대에서 만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JP모건은 올해 하반기에 CPI가 5% 정도밖에 안 될 거다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아래로 보는 곳도 많아요. 내년 초가 되면 한 4%대고 떨어질 수도 있고 내년 중반이면 기준금리가 3% 이상이 되고 CPI는 3% 정도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가정이지만 중요한 거는 기준금리가 CPI보다 낮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한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 주장 자체는 굉장히 무리한 면이 있어요. 이야기꾼이 볼 땐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시장이 굉장히 과민 반응을 했죠. 이야기꾼이 볼 때는 별거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6월 중순에 바닥을 형성 이후에 2달이나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잭슨 홀의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을 핑계로 시장이 강하게 조정을 보인 것이죠. 하지만 얼마 못 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리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이야기꾼은 9월 FOMC에서 연준은 빅 스텝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물론 패드와치 같은 선물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되고 있는 상황을 연준이 그냥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3번 연속으로 해놓고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급작스럽게 떨어지게 되면 연준은 비난을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샤워실의 바보 소리를 제대로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연준 인사들이 말을 세게 하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살아나는 것을 불씨부터 막겠다는 거죠. 그 시도 역시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연준은 말을 굉장히 매파적으로 세게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함과 동시에 9월 FOMC에서는 빅 스텝만 딱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빅 스텝도 unusually large increase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잭슨 홀 미팅에 연관된 이번 조정을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연준 인사들의 매파와 비둘기파의 의견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제임스 블러드가 매파의 선두주자인데 보통 프론트 로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총재는 올해 중으로 금리 인상을 최대로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바로 박살을 내고 내년도에는 상황을 보면서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서서히 낮추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오버슈트가 역사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이죠. 이런 걸 프론트 로딩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총재는 백로딩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비둘기파가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강하다 하더라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올해 중에 최대가 아니라
내년도 말 정도에 기준금리 최대치를 설정을 하고 천천히 올라가자는 거죠. 그 높은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효과를 보자는 의미에서 backloading strategy라고 얘기를 해요. 제임스 블러드 등 매파 인사들이 주장하는 frontloading strategy는 1994년에서 1995년에 썼던 전략이고, 메리 데일리와 같은 비둘기파들이 말씀하시는 strategy는 2004년에서 2007년에 연준이 취한 전략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파월 의장이 최종 결정을 하겠죠. 하지만 이야기꾼은 현재 경기 둔화가 시작이 됐고 인플레이션 완화도 가시화됐기 때문에 고용 지표만 조금만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프론트 로딩 스트래티지를 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야기꾼은 백로딩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요. 물론 이야기꾼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100% 맞출 수는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꾼의 시나리오 모델상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이제 예상대로 연준은 인플레이션 완화로 인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게 되고 타 선진국들은 금리 인상을 계속하게 돼서 기울어진 금리 운동장이 제자리로 정상화가 돼야 될 겁니다. 내년 중반 이후에 기준금리와 CPI가 3%대에서 크로스를 하고 연준은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겠죠. 이렇게 계속 중단되는 것을 2024년 정도까지 지속을 하면서 증시의 대세 상승에 방해를 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가장 이상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 이야기꾼의 시나리오 모델이 얼추 적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단추가 연준이 긴축 속도를 완화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잭슨홀 미팅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으로 시장에 강력한 조정이 잠깐 나왔는데 이것은 별 큰 의미가 아니다. 결국 바뀐 것은 별로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